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화가 이번 주에 김경문 감독님 체제에서 6경기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수원에서 화수목 3연전에서 수입해서 기세가 올랐는데, 네, 대전 홈 경기에서 좀 다소 부진했잖아요. 그래도 뭐 종합적으로 볼 때는 선전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최원호 감독 체제랑 김경문 감독님 체제로 바뀌었을 때랑 좀 다른 점이 한화 팀 입장에서 그게 보이셨나요? 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게 봤어요. 물론 결과도 뭐 5할 이상의 좋은 결과를 한 것도 있지만 무게감의 차이가 있다. 한화 김경 팀이 예. 김경훈 감독이 더그아웃에 있다 보니까 상대팀이 볼 때, 저는 인제 상대팀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최원호 감독은 움직임이 쪼끔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김경훈 감독은 되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예전에 김경훈 감독이 두산하고 NC 감독일 때 모습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상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김경문 감독이 더그아웃에 있을 때 좀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김경문 감독님의 야구와 6경기를 통해서 본 한화의 김경문 감독의 야구는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나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SK 대 상대팀 두산의 김경훈 감독을 가장 떠올리잖아요. 그 당시에 인제 2007년 한국 시리즈, 2008년 한국 시리즈, 2009년 플레이오프 3년 연속 인제 두산하고 큰 경기에서 붙어온 경험이 있는데, 다 이겼잖아요, 근데. 다 이겼죠. 다 이겼는데 이기긴 이겼지만 되게 어렵게 이겼죠. 첫 번째 한국 시리즈 2007 년에도 문학에서 두 경기 1 차전, 2 차전 다 지고 넘어갔죠, 분위기가. 근데 인제 그걸 뒤집은 거고, 2008년 한국 시리즈도 1 차전 졌죠. 그다음에 2009년 플레이오프도 1-2 차전을 다 지고 거의 끝났어요, 상황은. 근데 3 경기를 다 뒤집었죠. 쉽게 이긴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김경훈 감독은 되게 그 당시에 좀 다십 대 감독이었으니까 좀 강했죠, 상대팀이 봤을 때. 강한 카리스마. SK의 김성훈 감독도 되게 좀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지만 김경훈 감독도 그에 못지않은 이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상대가 볼 때는 좀 '참 어려운 팀이다.' 이렇게 느꼈고, NC에서의 김경훈 감독 큰 차이가 없이 느꼈고요. 근데 지금 한화에서의 김경훈 감독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6 년의 그런 공백 기간이 김경훈 감독을 좀 변화시킨 건가 싶은데, 무게감은 여전하지만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전에 두산이나 NC의 김경훈 감독은 더그아웃에서도 웃는 걸 잘 못 봤어요. 리더십 강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번에 한화에서의 김경훈 감독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는 느낌? 선수를 대하는 느낌이, 그리고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어요. 예전에는 감독 위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더그아웃을 많이 활용하는 느낌? 좀 많이 좀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좀 달라졌다, 좀 긍정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자, 한화 팬들 중에 인제 김경문 감독이 한화 감독으로 오는 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6년 동안 이제 공백이 있었다. 그런 점을 이유로 들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공백이 있었던 걸 느끼셨나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저도 6년 공백이면 되게 큰 건데, 그리고 연령대도 많은 분이고, 제가 하나 구단 입장이라고 했을 때 김경훈 감독을 추천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팬들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었고, 저 같으면 다른 분들을 좀 후보로 추천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공백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김태형 감독이 롯데를 맡으면서 이제야 인제 팀을 좀 적응하는 느낌을 주는데, 김경호 감독은 쪼끔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전부터 하나 야구를 좀 많이 본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유로결이라는 선수를 김경호 감독이 좀 알기 어려운 선수인데, "이 선수를 처음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아, 김경호 감독이 하나 야구를 많이 봤었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제 예전에 김성훈 감독이 2007년 SK 감독을 할 때 제가 이제 김성훈 감독 내부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SK가 구수는 많았어요. 김재현이든 박재홍이든 이호준이든 최정, 정근우 이런 좋은 선수는 많았는데 이걸 좀 깨지 못한 느낌. 이제 그래서 김성환 감독이 오면
이런 구술들을 꿰서 보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게 기대를 하고 추천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가 그런 모습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구슬은 많아요. 이 하나에 보면은. 근데 이게 이 구슬이 지금 산발되어 있는 거죠. 이걸 잘 꿰면은 보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의 당대에는 김경훈 감독이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경훈 감독이 막상 보니까 되게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김경문 감독님이 사실 그전에 이력으로서 우승 바로 직전에 무너졌던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감독님이었잖아요. 하나구단과 잘 맞을까요? 우리 그 김경문 감독의 진기록을 갖고 있는 게 과연 하나구단에서 깰 수 있을까요? 그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더스티 웨이터커 감독도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알아주는 명장이었잖아요. 명장이었는데 우승을 못하다가 2022년에 이제 휴스턴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작년을 끝으로 이제 감독에서 은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성환 감독도 2007년 SK 감독하기 전에는 우승을 못하는 감독, 그게 꼬리표처럼 붙었죠. 김성환 감독은 누가 봐도 명장이지만 우승을 못하는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있다가 60대 중반에 우승을 결국 이뤄냈죠. 더스티 베이커 감독도 고령에 우승을 했고 김성환 감독도 마찬가지고 김경훈 감독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2007년에 SK하고 한국 시리즈 때 이때 충분히 우승할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서 좀 우승을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가 한 2년, 3년을 놓고 보면 그렇게 우승할 전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감독이 만들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2008년도 그 한국 시리즈 끝나고선 제가 그때 SK 더가웃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승하고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김경문 감독님이 찾아왔어요. 회장으로서 이제 김성훈 감독님 인사드리겠다고 왔는데 그때 김경문 감독님 눈이 그 눈이 모든 거를 다 말해주고 있는 눈 같아요.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더가웃 쪽에서 나와갖고 둘이 악수하고 포옹하셨는데 김성훈 감독님도 수고했다, 수고했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김경문 감독님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 어렵죠. 두산 되게 까다로운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누가 봐도 장악력이 있었고 뭐 나중에 뭐 WBC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이제 와이번스, 베어스, 클래식. 그럴 만큼 진짜 야구를 잘했어요. 제가 프런트 26년 하면서 SK 두산전만큼 정말 야구 재밌게 하고 수준 높은 경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저는 KBO 리그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야구를 했다. 진짜 야구의 수준이 달랐어요. 이 두 분은. 그중에 한 분이 다시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경훈 감독이 정말 다른 분들이 못하는 진기록을 갖고 있다고 봐요. 가장 큰 게 저는 한 팀에서 재계약을 2번 했다. 재계약 2번 어렵거든요. 한 번 하고 나서 2번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김성훈 감독 같은 경우도 2007년, 8년 2년 계약하고 이제 9년, 10년, 11년 3년 계약했잖아요. 근데 11년 때 제가 홍보팀장이었는데 캠프에 갔는데 선수들이 김성훈 감독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진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 뭐 레임덕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김성훈 감독도 외부에서 강연이나 이렇게 가면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말을 안 듣는다. 김성훈 감독 같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도 5년째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김경훈 감독은 한 팀에서 재계약을 2번 하면서 8년씩을 감독으로 재직했던 거예요. 두산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감독을 한 5년 정도 하면은 감독이 5년 하잖아요. 그러면 프런트도 그렇고 선수상도 그렇고 피로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리더십을 선수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이제 좀 식상한 거예요. 5년째 때 되면 그렇더라고요. 김경훈 감독 8년을 했다는 거는 이 점을 되게 높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부각을 안 시켰지만 저는 김경훈 감독의 이 점은 대단하다. 이분은 우승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감독 최다승 6위잖아요. 김웅용, 김성근, 김인식, 김재박, 강병철. 앞에 5분은 다 우승했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덕, 유중일, 김태형, 조범현. 이분들 다 우승했어요. 역대 감독 최다승 탑10을 놓고 보면 김경훈 감독 6위고 나머지 9분은 다 우승했던 분이거든요. 물론 김영덕 감독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했지만
삼성에서 통합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은 우승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96승을 이미 했죠. 한화 전까지.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진기록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록이 나오는 감독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한화에서 정상적으로 3년 계약을 마치면 천승하게 되잖아요. 큰 이변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김웅룡, 김성훈 감독 다음으로 세 번째 천승하는 명장이 되는 거죠. 우승과 상관없이. 자, 김경문 감독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김성훈 감독님이 같이 나오게 되던데 어쨌든 이번에 김경문 감독님이 하나 감독 취임이 2007년에 김성훈 감독님 SK 감독 취임과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때 프런트셨으니까 그 과정을 다 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감독 SK 취임식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때랑 놓고 보면 비슷한 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07년 SK의 김성훈 감독과 2024년 한화의 김경문 감독의 공통점은 뭐냐? 우선은 구단이 대위기였어요. SK 그 당시에. 2006년에 SK 와이번스가 팀이 이제 8개 구단 중에 6위를 했고 관중도 33만 명으로 하위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영철 사장님이 이대로 하면은 구단이 이제 서서히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한 게 스포테인먼트였어요. 김성훈 감독과 만나서 스포테인먼트를 하겠다라고 하고 두 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독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그렇게 구단이 직전까지 엄청난 좀 위기 상황이었다. 한화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와 감독이 퇴진하는 이런 구단이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흡사한 거죠. 물론 종류는 좀 다르다고 해도 흡사하다고 보이고 공통점은 또 하나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다. 이 두 분은. 이 두 분은 야구인들이나 야구계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되게 좀 어려운 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 팀을 가면 그 팀도 어려운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최근에 야구를 부진하다 보니까 외부의 하나 이글스를 보는 시각이 어렵지 않게 보이는 측면이 있을 텐데 김경훈 감독이 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임하는 그 해에 김성훈 감독은 65세였고 김경훈 감독은 66세예요. 두 분의 나이가 거의 흡사하죠. 한 살 차이니까. 그 다음에 오랜 공백. 김성훈 감독 같은 경우는 2002년에 LG 감독을 끝으로 4년간 야인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지바롯데 코치를 하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야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경훈 감독은 6년간 2019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6년간 현장에서 떠나 있었죠. 물론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했지만 프로야구 감독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 결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분들이 선진야구를 습득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김성훈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바롯 때 이제 코치를 했고 김경훈 감독은 LA 다저스 연수 코치를 2022년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백 기간에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선진야구를 습득하면서 그동안에 본인의 그런 야구를 더 발전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술이 많았죠. SK 같은 경우는 박재홍, 김재현, 이호준, 김원영, 정근우, 최정 이런 구술이 많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유현진, 안치홍, 최은성, 문동주, 노시안 구술이 많아요. 한화의 올해 구술은 2007년 SK 구술 못지않게 많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그 다음에 탑 프로스펙트 유망주들이 있어요. 그 당시 SK는 2007년도에는 2006년 1차 지명이었던 이재원 포수, 그 다음 2007년 투수 김광현이 있었거든요. 물론 최정하고 정근우가 있었지만 이 선수들은 다 1년 전에 이미 1군 경기에 나오고 있었고 이재원, 김광현은 이제 막 신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2024년 한화는 김서현이라는 선수 아직 1군 선수라 보기 어렵고 황준서, 조동욱 이런 선수가 또 신인으로 있죠. 그 다음에 황영묵이라는 선수가 또 4라운드지만 가능성을 보이는 내야수예요. 이런 이제 유망주들이 또 많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김성훈 감독은 이렇게 해서 2007년, 8년, 10년 우승하면서 인천에서 예수였죠. 인천 예수, 인예 이렇게까지 불렸던 분이고 그러면 김경훈 감독 어떻게 될 것이냐. 2024년, 25년, 26년 성적에 따라서 판가름 될 텐데 저는 김경훈 감독이 대전 신구장의 경문도사 아니면 대전 신구장의
부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은 종교가 제가 알기로 불교예요. 김성훈 감독은 기독교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좀 별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인천의 예수처럼 김경문 감독은 뭐 경문도사, 대전 신구장의 경문도사, 아니면 뭐 대전 신구장의 부처님, 부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경훈 감독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계약을 했는데, 자, 이 3년 동안 하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승해야죠. 저는 우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야구단을 하는 목표나 목적은 저는 우승이라고 봐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구단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5강 하기 위해서 구단을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물론 올해 우승한다고 할 수는 어렵겠지만 김경훈 감독과 함께 3년 내에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진짜 아주 빠르면 25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BO 리그가 절대 강자가 없어요. 올해 보면 이 현상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절대 강자가 없는 현상은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 좀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김경훈 감독의 팀을 빌딩하는 그런 능력을 놓고 보면 저는 내년 내후년 이 신구장 시대에 맞춰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가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해 봅니다.